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또 이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진술 번복의 논란도 있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 불러서 확인하려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일까요? 그러겠죠. 이화영 부지사가 기존에는 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쌍방울에 대북 자금 제공한 것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는데 그 진술이 지난번에 번복이 됐어요. 진술이 번복이 됐다라고 한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의 말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번복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도 지사 시절 방북 추진에 정진상 실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때가 2019년도인데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대북 제재가 심해질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진상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경우에 오히려 방북을 성공시키면 예. 이재명 지사의 성과가 높아져서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북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정말로 정진상 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물론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정진상 실장을 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는 결정적 증거 없이 서로의 입장과 진술만 번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8일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마 이제 이 문제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참고인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될 텐데 그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제 8월 8일 날 있을 이제 이 재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동안은 이 고리가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끊겨 있었어요. 즉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동안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고리는 끊겨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걸 또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본인이.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정 증언으로, 왜냐하면 이게 다분 검찰 진술은 사실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법정 증언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이건 사후건 보고했다라고 할 경우에 인지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건 예. 아마 최근에 부인이 이제 그 변호인 해촉을 했는데 본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아마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술하게 될 경우에 아마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